선릉역이나 강남역이나 이런 강남 쪽에 진짜 룸사롱, 템프로, 점오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열심히 시간당 10,000원, 30,000원 받아서 돈을 모아야지가 아니에요. 스폰 잡는 거예요. 바에서 일하는 여성 중에 은행원이 있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되었던 임병수 탐정입니다. 유튜브 임병수의 탐정방송 운영하고 있고요. 상간남 상간녀도 잡으러 다니고, 또 수배 걸린 애들도 잡으러 다니고, 또 기업조사 관련된 윤리감사실이라고 해서 일종의 감시 태스크 포스죠. 약간 아웃소싱 개념인데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탐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일반인과 스폰, 화력의 경계가 흐려졌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번에 좀 반대로 과거엔 어떤 분들이 주로 노래방 도우미, 흔히 말하는 보도로 나갔는지 궁금해요. 과거의 화력의 같은 경우는 좀 구분법 알아보는 방법이 있었나요? 옛날 화력의 종사자들은 돈은 필요한데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집에서 대학도 안 보내주고 집도 가난하고 아버지는 누워 계시고 동생들은 학비도 못 내고 있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구로공단에 가서 열심히 일할 것이냐? 그것도 나는 힘들다. 그러면 마지막에 진짜 할 거 없어서 가는 데가 술집인 거예요. 그리고 술집을 가서 몸을 팔 생각으로 간다라는 거는 그냥 막장인 거죠. 옛날 분들은.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마이킹이라고 해서 돈을 땡깁니다. 일단 내가 빚을 잔뜩 져가지고 빚을 먼저 갚고 나서 그 다음에 갚아 나가면서 갚겠다라는 캐릭터도 있고, 정말 큰 돈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캐릭터가 가장 일단은 많고, 그 다음에는 돈을 좀 가서 많이 벌겠다라는 캐릭터가 또 있는 건데, 첫 번째 캐릭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고, 이러한 삶에 들어가면 빚이 쌓인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잖아요. 계속 빚이 빚을 부른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이쪽 업소에서 저쪽 업소로 옮길 때도 삼촌이라는 사람이 와서 거기 빚을 갚아주고 얘를 또 데려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처럼.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SNS 만들어서 내가 자율적으로 매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하지만 옛날에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술집이나 노래방 도우미나 룸사롱을 가기 위해서는 뭘 찾았겠어요? 벼룩시장을 봐. 벼룩시장. 벼룩시장이요? 벼룩시장. 옛날에 동네에 보면 교차로, 벼룩시장 이런 생활정보지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간단 말이에요. 인터넷이 없을 때. 그런데 그런 광고가 실려요? 엄청 많았죠. 그걸로 돈을 벌었죠. 내가 술집 일자리를 찾아야 돼. 내가 뭐 웨이터로 일하고 싶어. 그럼 두 가지 루트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기 다니고 있는 친구나 마담을 소개받아서 소개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은 생활정보지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화력에 몸을 담기 위해서는 라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특정 라인을 통해서 그 안에 몸을 담는 거죠. 다 담는다라는 건 그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안에 잔뜩 빚을 져놓고 나올 때는 내가 정말 갑질 아닌 갑질과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때 여성들은. 그러니까 망가지게 계속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몸도 망가지고 누가 봐도 없어 여자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과거의 화력이잖아요. 네. 근 10년 전까지 화력에 종사했던 분들, 지금 따지면 30, 40대 정도 됐을 텐데 이런 분들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팀장님이 보셨던 가장 나이 많은, 어떻게 보면 경력이 오래된 화력의 출신 여성이 있었을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들이 여자를, 즉 스폰할 수 있는 꽃뱀, 여성을 만나는 컨택 포인트가 약 3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나이가 어린 여성들은 보통 바에서 만나요. 바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다가 거기 뭐 원룸 월세도 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선릉역이나 강남역이나 이런 강남 쪽에 진짜 룸사롱, 뭐 템프로, 점오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특히 30대가 가장 많아요. 말 그대로 선수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력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갈 곳이 없거나 아니면은 정말 신분 세탁을 하거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분들의 시장이 매우 크게 스펙트럼이 넓게 존재한다.
지금 젊은 분들은 바에서 일하고 핵심을 이루는 30대 여성들은 몸을 던져서 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한 40대, 50대가 넘어가면 50대 여성들 하면 화류계에서는 완전히 퇴물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 옆에 보면은 삼겹살집 많고 호프집 많고 이런 상권들 있죠. 그 상권들에서 밤 12시가 넘어가면 많이 남는 가게들이 노래방들이에요. 동네 노래방에 새벽 3시, 4시까지 막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차를 대놓고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1시간만 잠복을 해보세요. 그럼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나 승합차들이 와요. 그럼 여성분들이 내립니다. 노래방 안에 들어가요. 그럼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 다시 그 차를 타요. 그리고 다른 업소로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도방이에요, 그게. 보도방에서 들어가는 여성들이 20, 30대, 30, 40대 여자들이 아니에요. 50대 여자들이 제일 많아요. 50대 여성분들이 정말 많은 활동을 하는 곳이 동네 노래방이에요. 그 노래방에서 어디까지 이루어지냐? 2차까지 다 해요. 노래방 안에서 하기도 하고 끝나고 2차를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도우미 여성들 또 바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시간당 10,000원, 30,000원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목적은요, 열심히 시간당 10,000원, 30,000원 받아서 돈을 모아야지가 아니에요. 스폰 잡는 거예요. 바에 있으면은 뭐 법인 대표나 이런 사람들 오겠죠. 친해지겠죠. 노래방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방 가면 그 노래방 도우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아까 돈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그럼 대놓고 꼬셔요. 스폰하자고. 스폰 해달라고. 오빠 우리 연애할까? 이렇게 꼬십니다. 돈 냄새 나면. 그게 컨택 포인트라고. 여기서 잠깐 만나고 헤어지고 잘 가, 만나고 헤어지고 잘 가지. 이게 아니고 거기 안에서는 자기 사람을 찾는 컨택 포인트라고요. 그런데 이 업소 여성들을 스폰으로 잡아가지고 만나서 그 일을 그만두게 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이 화류계에 오는 남성들은 돈을 쓰러 온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성관계를 원해서 온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스폰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 적어서 걱정이지는 않죠. 거기서 돈 있는 남자를 찾아낸다. 남편이 40대인데 상간녀가 바에서 만난 여자인 거예요. 20대 후반 여자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나들면서 만나요. 해줄 거 다 해주고 집도 해주고. 남편의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성병에 걸린 거예요. 산부인과 갔더니 성병 걸렸어요. 나는 남편하고만 하는데 그것도 자주 안 해. 2달에 한 번 해. 그래서 성병을 남편이 걸려온 거지. 누구한테 걸려왔겠어요? 업소녀한테 걸려온 거예요. 그 업소녀한테 걸려와서 와이프한테도 옮기고 직장 내 상간녀한테도 옮긴 거예요. 실제 있는 캐릭터입니다. 세상에. 이제 현실 공포인데요? 화류계에 있다가 민간인이 됐을 때 뭐 해 먹고 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이 허물어졌어요. 바에서 일하는 여성 중에 은행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말에만 알바를 나가요. 주말에만. 주말에 알바를 나가는 게 선능력인 거예요. 강남인 거예요. 그리고 옷도 쫙 빼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복장으로 출근합니다. 가서 이제 갈아입고 나오는 거죠. 이제 경계선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안심할 수 없다. 그리고 애엄마예요. 가정주부예요. 근데 나가요. 안심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 중에서 마담이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 건가요? 네트워크죠. 인맥이죠. 자, 이런 거죠. 우리 작가님이 노래를 되게 잘해요. 그럼 가수를 하겠죠. 내가 예를 들어 노래를 하고 바빠지고 유명인이 되다 보니까 매니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매니저 월급도 줘야 돼요. 근데 매니저를 일반적인 친구나 누굴 썼더니 전문적이지가 않아요. 그 전문적인 거를 찾다 보니까 매니지먼트 연예기획사를 알게 되고 서로 계약을 하게 되겠죠. 내가 100만 원 벌면 너랑 나랑 얼마씩 나누자. 이게 요즘에 연예기획사겠죠. 내가 노래만 잘하면 노래로만 계속 승부를 보면 되는데 그 생태 시스템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겠죠. 내가 아가씨가 필요하면 적재적소의 아가씨들을 수급할 능력이 돼. 인맥이 짱이야. 여자들 섭외를 내가 잘해. 인맥이 내가 이 바닥에 좀 오래 있었더니 전화 한 통이면 너 올 수 있어? 괜찮은 손님 있는데 칼라가 괜찮아. 의사야, 뭐 변호사야, 법인 대표인데 매출액이 1,000억이야. 젊어. 결혼 안 했어. 괜찮아? 알았어, 언니 갈게. 오는 거예요, 그날. 그런 네트워크나 영업력이 있다라면
기획사를 차려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님도 내가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고 아가씨도 공급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마담이 되는 거고 룸사롱이나 이런 데도 그 코너주라고 해가지고 나이트클럽 가면은 웨이터들이 코너 사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안에 코너마다 각자 다 사장이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이트클럽 가면 그 테이블마다 소사장제라고 합니다. 내가 많은 좋은 아가씨들을 확보하고 있다라면 많은 손님이 지속적으로 오겠죠. 내가 어디 룸사롱을 딱 갔는데 야 그때 걔 좀 불러봐 이쁘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명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입점하는 거네요. 입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나이트클럽처럼. 그러니까 룸사롱도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담이 사람 장사니까 여자 장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섭외할 수 있는 룸사롱 사장이 또 돈을 많이 벌겠죠. 너 여기서 얼마 벌어가. 얼마든지 벌어가고 여기 얼마만큼만 이렇게 해줘. 서로 그런 식이겠죠. 그 마담도 여성들에 대한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게 된다라면 내가 능력 있는 남자들에 대한 또 DB를 많이 갖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내가 A라는 가게에 있다가 아가씨 다 데리고 어디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차릴 수도 있고. 그럼 그 오빠들한테 연락 쫙 할 거 아니에요. 나 누구 데리고 가게 이번에 옮겼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시스템이나 다 비슷합니다.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들은 술과 서비스와 접대와 성을 매개로 한다라는 거. 근데 나는 이제 이런 거랑 안 맞는다. 나는 그냥 한 사람만 만나서 이렇게 스폰 받고 그냥 조용히 살겠다. 돈만 받고 이 생활을 그만하겠다. 그럼 오히려 그 남자가 얘를 더 좋아할 수도 있죠. 거기서 손 씻고 나만 만나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훨씬 더 많이 뻗어나가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예 옷 벗고 결혼할 수도 있죠. 화류계 출신에서도 사업적인 감이 있고 인맥이 좋은 분들이 마담이 된다고 했는데 흔히 말하는 템프로 .5 고급 화류계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가는 거예요? 이런 고급 술집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그 정도 가려면 그래도 꽤 돈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떤 포지션이 높거나 많이 배웠거나 권력을 가졌을 확률이 높겠죠. 그쵸, 상대적으로 훨씬 네. 높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곳을 가겠죠. 그러면 이분들 옆에서 과일도 먹여주고 술도 따라주고 대화라는 걸 하려면 이분들하고 대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조선시대 창기들, 기생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시, 악기 뭐 이런 것들을 거의 수준급으로 했다라는 게 문헌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서 부어라 마셔라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만나서 정사를 논하는 이야기에도 자기가 끼어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시를 읊을 수도 있는 거고 문학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거기서 유흥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템프로 뭐 .5 이런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템프로 .5 이런 데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접대할 일도 없고 접대 받을 일도 없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서 출입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상간녀를 만나는 거 이런 거는 조사를 하지만 그래서 제가 주변인들에게 조사도 해보고 나름 제가 연구를 해서 찾아보니까 단순히 비싼 곳이 아니고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에게 서비스해야 되는 곳인 거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외모도 좋아야 되겠지만 대화도 통해야 되고 어떤 경제, 정치, 문화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알아듣고 어느 정도의 맞장구는 쳐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성적으로 이렇게 관계하고 즐기고 이런 거는 기본이겠죠. 근데 그것만 하는 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제가 전부터 좀 궁금했어요. 화류계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류계에 소속된 분들은 네. 아, 내가 이래 봬도 어디 기획사의 연습생 출신이었어. 나 배우 준비했어.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그거 엄청 많아요. 진짜 연습생 네. 출신인 경우가 많나요? 그렇죠. 일단 연습생을 들어갔다라는 거는 재능이 있는 거죠. 재능은 어떤 재능이겠어요? 노래하고 춤추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사교적이고 노는 거 좋아하고 외모도 뛰어날 확률이 높고 이런 여성들이 연예인을 꿈꾸겠죠.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전부 다 보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연습생 중에서도 비즈니스니까 될 만한 사람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춤과 노래와 이야기와 끼, 외모.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이분들이 갑자기 막 노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쉽게 빠지기는 좋은 환경일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연습생 출신들이 유흥업소로 많이 간다라는 얘기는 익히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들도 그런데 많이 온다고 하고, 나락간 연예인들 꽤 많잖아요. 그런데 갔다가 막 소송 걸리고 유사성행위 시켰다고 해가지고 막 폭로하고, 그게 전부 다 이런 데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사실. 화류계가 처음에 들어가면 20대에 들어가서 50대, 60대까지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쉽게 생각해서는 또 안 될 것 같거든요. 좀 현실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20대에 들어가서 50대까지 쭉 버틴다의 개념이 아니고 10대, 20대 때 바를 다니다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살다가 남편이 실직을 했어요. 아이들 학원비는 돼야 돼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되겠어요. 전혀 그런 삶에 대해서 모르다가 40대 후반 50부터 노래방 도우미라도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입사해서 여기 쭉 회사 다니다가 퇴사하는 개념이 아니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진입 장벽 자체가 없어졌다. 그런 개념이죠. 근데 그만큼 그 좀 젊은 나이에 한번 맛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뭐가 조금 힘든 일 있으면 바로 생각날 것 같은데요. 지금 강남에서 진행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남편이죠. 우리 의뢰인의 남편이 여자가 있는 걸 찾아냈고, 여자가 있는 강남의 원룸을 드나드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우리 대상자의 스폰을 받는 여자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 대상자가 다른 상관년 없더라고요. 이 여자밖에 없어요. 나이는 한 15살 어려요. 우리 대상자는 나이가 좀 있어요. 60다 돼 가시는데 여기는 40대예요. 근데 보기에는 30대 중반처럼 보여. 얼굴이 마이클 잭슨이에요. 거기가 유흥업소 애들이 많이 사는 동네 원룸이에요. 근데 얘가 쟨가? 그러다가 또 다른 애가 나와요. 헷갈리는 거예요.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얼굴이. 무슨 얘기냐면 돈을 벌어서 다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점점 다 똑같이 생겨가요. 이 얼굴이 그 얼굴 같고 그 얼굴이 이 얼굴 같은 거예요. 다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동네 왔다 갔다 하는 분도 다 비슷하게 생기고. 제가 늘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요즘에 대한민국의 불륜, 화류계를 통칭해서 딱 4글자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엉망진창. 자기들의 욕구만 해소하면 되고 사적인 거 질문하지 않고 자기는 스폰 해줄 것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딱 만나면서부터 가방 먼저 달라고 하고 가방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보증금 비싼데 얻어주고 월세 계속 내주다가 그거는 여자 명의로 얻어주고 월세 내주다가 실직 나면 월세 딱 끊어버려요. 보증금은 위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2달 이상 연체되면 우리는 헤어지기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거기다가 이제 약정서에 다 쓰는 거야. 각서에다가. 사생활 터치 안 하기로. 성관계를 하는 챗 GPT 같아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너무 사람 냄새가 안 나고 다 계산적이고 머리가 너무 좋고 딱딱딱딱딱 우리 끝난 거야 그러면 다 끝난 거야. 정의라는 건 없어요. 정말 놀랍니다, 요즘에 보면. 그래서 화류계 얘기를 하면 화류계 여자들은 뭔가 옛날에 유리장 안에 갇혀 있고 막 거기에 막 조폭이 껴가지고 억지로 이런 개념이 아니다. 정말 자유스러운 판단으로 간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이런 여성이 있었어요.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공짜 술 먹고 공짜 안주 먹고 공짜 밥 먹고 공짜로 돈 많은 애들 스폰 만날 수 있고 공짜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이걸? 실제 여성이 한 얘기예요. 유흥업소에 있는 여성이 한 얘기예요. 요즘에는 성경험을 어린 나이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요. 그런 여성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성중독인 여성들도 있어요. 성형, 그 다음 생식기 성형, 가슴 성형은 기본이고 엉덩이 힙 성형, 뭐 전부 다 성형인 거예요. 완전히. 온갖 다양한 성형들이 많고, 심지어는 요즘에 산부인과가 아이들이 안 나서 망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도 돈 엄청 잘 벌거든요. 뭘로 벌까요? 필러라는 게 있어요. 정말 다양한 레이저, 필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수술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거기에 돈을 엄청 많이 씁니다, 이분들이.
그 씀씀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법인 대표나 좀 능력 있는 남자들하고 이런 비즈니스 아닌 비즈니스를 하던 여성들이 올바른 평범한 뭐 월급 3, 400 받는 분하고 결혼하겠어요? 결혼율이 떨어지는 것도 엄청나게 큰 한몫을 하고 있다. 이게 사회 구조가 다 연결돼서 돌아가는 거예요.